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서 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엔 감정을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 신경 쓰이는 이 약한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일단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수많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먹기 달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감정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태 저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도 억지로 해보고 원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100번 쓰기 같은 것도 해봤어요. 이게 평소엔 아무 일 없을 땐 괜찮은데 막상 주변에서 치고 들어오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시작부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사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는 조금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이 몸에서 시작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이 뇌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편도체 자체에서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고 해요. 이 편도체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몸에다가 경고를 보냅니다. 몸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죠.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근육이 경직되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몸의 반응이 뇌에 다시 신호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뇌는 그제서야 몸이 긴장했네, 뭔가 긴급한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사실은 몸이 먼저 보내는 생존 신호에 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반사작용에 가까워요. 이 상태에서는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미 내 몸과 뇌는 말 그대로 원시인이 사자를 마주친 뇌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이 아니라 몸과 뇌의 자동 반응을 바꿔야 해요. 우리 몸의 근육도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듯이 마음 역시 훈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신경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날뛰는 우리 뇌 속의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웬만한 자극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평소에 마음그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돼 버리면 이 마음먹기라는 게 작동이 안 되니까요. 내면소통의 김주환 교수님은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할 때 뇌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시소처럼 움직인다. 전전두피질이라는 거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감정 조절, 이성적인 판단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때 전전두피질이 깨어 있어야 이건 지금 과민 반응일 뿐이야 하고 별것 아닌 일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편도체부터 활성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의지를 꺼내기도 전에 내 뇌는 이미 생존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소한 자극에도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지 않게 훈련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간 수많은 책을 읽고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저는 회사 사람들이 무심코 한 말에 혼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가 무례하게 말해도 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한 적도 많아요. 점심 메뉴도 늘 상대에게 맞춰져 있고 남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소통이란 책을 접하게 됐고 일단은 혹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고요. 얻어지는 효과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읽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몸과 마음을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단단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켜서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 근력이라는 게 강화가 되면 일단 스스로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대인관계력이 좋아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단단한 마음 근육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법들을 실제로 해봤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실천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무엇보다 매일 하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448 호흡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4초를 들이마시고 4초를 멈추고 8초를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이에요. 이 호흡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매일 2번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화되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 호흡법은 불면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자기 전에 꾸준히 했더니 훨씬 쉽게 잠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가소성 기억하시나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 하지 마시고 2-3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효과는 제가 보장합니다. 2번째는 존투 운동이라는 건데요. 11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천천히 뛰면 되는데요. 이걸 움직임 명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직접 해보니 워치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자꾸 손목을 확인해야 돼서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도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더니 훨씬 안정적으로 나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 단순한 훈련이 감정의 흐름을 바꿔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쉽게 컨트롤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 꼭 한 번만 읽어보세요. 책을 한 번 읽는다고 바로 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 전에 김주환 교수님이 코엑스에서 명상 콘서트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날 강연장에 가족이 모두 참석을 하신 가족이 있었는데 60대 어머님께서 이제야 내 마음이 이해된다고 강연 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확실하게 저도 훈련을 한번 해보고 직접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으시다가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